오늘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1년간 형사사범으로 검거한 10대들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일본의 미래가 어둡다고 지적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로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범죄 유형과 상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지난해 검거된 형사사범은 14,887명으로 19년 만에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는데 충격적인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통계입니다. 일본인들이 지금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청소년들이 인내하며 실력을 가지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다. 일본에 희망이 없다.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간 경찰이 아동 사건으로 검거한 2천여 명 중에 10대가 절반 가까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에 2,053명이 검거되었는데 10대가 905명으로 전체의 44%에 달했습니다. 10대가 검거된 비율이 2013년 22.7%와 비교하면 10년 만에 2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특히 SNS를 통해 아동과 용의자와의 폭로나 준 강제 외출 등의 사건에는 74.9%가 아동이 먼저 자신의 사진을 보낸 것이 계기가 되고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10대들이 저지른 범죄의 유형에는 도찰과 영상 유출 등이며 60%가 고교생, 초중학생이 각각 20%였습니다. 일본 언론의 상세한 범죄들이 보도되었는데 도저히 소개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오늘 경찰청은 현재 많은 아동들이 피해자이면서 용의자이다. 10대 아동들은 절대 이상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타인에게 보내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과 이미지를 보내는 범죄는 하루에도 수십 건이 적발되고 검거될 정도로 이미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17세 남자 고등학생과 13세 여자 중학생 간에 서로 사진을 주고받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자아이가 협박으로 보내게 되었다 라고 신고하면서 남학생이 체포되고 혐의를 시인했다고 합니다. 6일에는 14세 여자아이가 22세 대학생을 신고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도 여학생이 갑자기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고 대학생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의 10대들은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고 불법 행위의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다. 10대에게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금지라는 충격적인 조치까지 해야 할 판이다. 라고 우려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대부분 소지하고 틱톡 등 SNS로 일상을 보내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대들의 SNS 사용 규제 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발표에 대해 일본인들은 도대체 현재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충격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다. 학교와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라. 10대는 아무것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른다고 말하면 안 된다.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자가 되어 있다. 스마트폰은 20세부터 소지하도록 시급히 법을 만들어야 한다. 전화만 받고 메시지 사용만 가능한 휴대폰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오늘 오사카 경찰은 지난해 대학교 적발 사건으로 검거된 10대는 172명으로 3년 연속 과거 최다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0대 대흡연자는 일본 통틀어 912명이 검거되었는데 그 중에서 오사카부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내용입니다. 오사카부 경찰은 오사카부는 전국에서 10대 범죄자가 비율로 가장 많다. 대뿐 아니라 아동포도 전국 1등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동포죄로 검거된 10대는 198명으로 80%가 모두 자기 스스로 먼저 찍어보낸 영상입니다. 최연소는 8세로 갈수록 어린아이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10대들의 범죄가 심각한 이유는 대부분 친구들에게서 추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미 등 마약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현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종종 학교에서 갑자기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이면에는 을 둘러싼 다툼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또 오늘 발표에서 10대들에 의한 보이스피싱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20세 미만은 477명으로 전년보다 44명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고교생이 131명으로 가장 많을 정도로 대부분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현금 카드를 받는 경우가 73.2%이고 ATM에서 현금을 뽑는 경우 7.1%, 그 외 다른 10대를 끌어모으는 모집책과 신고나 도주 등을 감시하는 감시 역을 했습니다. 대부분 SNS에서 모집하고 있는 어둠바이트를 검색해서 스스로 범죄 조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한번 발을 들인 10대들은 한국에서 후배들을 모집하고 교육시키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단순 사기 사건은 18.7%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지난해의 C19로 인한 보조금 지급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에는 20대들이 다단계 판매 조직 때문에 긴급 상담이 늘고 있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1년에 평균 1만여 건의 다단계 피해 신고와 상담이 들어오는데 20대가 대략 4천여 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 30%는 부모 등이 아들이 다단계를 위해 사채를 사용했다 라며 상담을 해왔다고 합니다. 다단계 피해 전문 변호사는 이런 젊은이들은 인격적으로 불안이 높고 장래 희망이 없다.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사소한 판매 성공과 격려에 보람을 느낀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특징이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이런 현실에 일본의 젊은이들은 희망이 없다, 사기 광고에 현혹되고 도박이나 다단계에 눈을 돌리고 있다 라고 한탄합니다. 문제는 일본의 이런 젊은이들을 노리는 어두운 세계가 너무 강력하다고 지적합니다. 자존감이 낮고 실력이 없고 한탕을 노리는 젊은이들이 현혹될 만한 광고가 너무 많은 곳에 덫을 놓고 있다는 우려입니다. 호기심에 한 번만 해볼까 라고 연락을 하는 순간 100%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는 친구가 친구에게 다단계를 권할 정도로 주변의 모두가 다단계로 성공했다고 유혹하는 친구들이 깔려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합니다. 최근에는 고교생들의 치치모타세가 대거 적발되면서 일본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C19로 인한 규제가 풀리면서 전국의 많은 그룹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인계라는 의미의 치치모타세는 통상의 미인계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보통 한 쌍의 남녀가 짜고 여자가 다른 남자와 충분히 가까워지게 한 후 이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는 일을 말합니다. 일본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미성년 여학생들과 만나려고 하는 파파카치 남성을 대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파파카치는 주로 10대와 20대 여성이 아빠 나이 또래 아저씨들과 놀면서 금전적 지원을 받는 활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중년 아저씨들을 대상으로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며 공갈 협박을 하는 가 치치모타세입니다. 일본에서는 치치모타세 범죄를 저지르는 그룹들이 상당히 많아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사이타마현에서 34세 직장 남성이 스마트폰을 빼앗기고 전치 3개월의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협박으로 엄청난 돈을 빼앗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현재 한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10대들의 비행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에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멋모르고 저지른다고 하기에는 봐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